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진짜 삼성전자 주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까? 정말로 30만 원, 40만 원을 넘어서 50만 원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현재 삼성전자 리서치 동향을 확인을 해보면요. SK증권에서는요. 바로 5월 7일 지난주 목요일 날 50만 원 적정 주가를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정인 건지 아니면 실제 근거가 있는 숫자인 건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번에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이게 왜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SK증권에서 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을 제시를 했는지,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들이 봐야 될 핵심과 변수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풀이해드릴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삼성전자의 2026년도 1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기록적이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이요. 확인해보면 133조 9천억,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입니다. 이 숫자는요. 단순하게 잘 나왔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여줬던 분기 실적의 그 기준 자체를 다시 쓰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어디에서 나왔냐예요. 삼성전자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스마트폰, 가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실적은요, 스마트폰도 가전도 아니에요. TV하고 가전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지만 이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반도체예요. 여기 DS 부분 매출이요, 81조 7천억,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입니다. 전사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었어요. 이 중에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예전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겪었어요. 바로 D램의 가격이 오르고 랜드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나쁠 땐 또 너무 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항상 보수적이었어요.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은 많이 벌어도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이익이 급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PER은 좀 어렵다. 이게 과거의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기본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과거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PC,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 중심이었죠. 근데 물론 서버 수요도 중요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자 사이클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AI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실제 서비스로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해요. 그 연산을 위해서 GPU가 필요하고요. GPU가 제대로 성능하려면 바로 HBM이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즉 이제 메모리는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 거죠. 여기서 SK증권은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의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의 핵심은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목표가가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실적 추정 장치가 올랐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에 적용하는 밸류에이션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SK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도 영업이익을 338조 원, 그리고 2027년도 영업이익을 494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SK증권에서 내세운 이 숫자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시장에서도 진짜 이게 진짜 가능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순한 숫자보다 숫자를 만든 논리예요. SK증권은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랠리를 단순히 공급 부족으로만 보진 않아요. AI 수요에 대한 확산, 엔비디아 이런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 추론형 AI, 엔터프라이즈 AI 이런 AI의 도입이 계속 확대된다면 메모리 수요는 예전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길게 이어지려면 반도체 기업의 이익 변동성과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시장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봤냐면 많이 벌 때도 있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이익이 크게 줄어드니까 낮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장의 일부가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를 위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체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면 과거보다 높은 PER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목표 주가 상향의 핵심이에요. SK증권은요. 삼성전자 목표 PER을 13배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PER이란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몇 배 수준이냐는 거예요. 과거의 삼성전자의 PER, 그러니까 자산 가치 기준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워낙 크게 흔들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는 장부 가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PER 방식으로 보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발성이 아니라면 이익이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주중 입장에서 아주 쉽게 정리하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 원을 벌 때와 300조 원을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전망될 때 시장이 주는 가치는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익이 한 번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 번 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50만 전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만 큰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삼성전자를 이제 과거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더 볼 것인가 이 질문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요. 똑같이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증권이 50만 원이라는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했지만 유안타증권, KB증권, 한군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수준은 각각 달라요. 어떤 곳은 30만 원, 36만 원, 33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증권사가 50만 원을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곳의 공격적인 리포트보다 여러 곳의 시각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예요. 자,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부 다 상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바로 실적이에요. 삼성전자는 1분기부터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이에요. 디램과 랜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HBM이라는 거예요. HBM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실적을 좌우하는 제품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고객과 3년에서 5년 주기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현물 가격에만 흔들리는 구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좋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빴어요.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가격과 물량이 안정됐다라는 거. 이 안정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과거에 항상 아쉬웠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올라갈 듯 하면 무너지고 올라갈 듯 하면 무너지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10만 전자 찍지 못하고 무너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관심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아시아 2위고요. 전 세계 11위예요.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과거에 항상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분명히 좋은 회사예요. 현금도 많고요.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요.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늘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묶여 있었어요. 근데 좋아지면 오르고 조금만 업황이 우려가 내면 다시 또 눌리고 실적이 좋아도 이번엔 고점이냐라는 의심이 따라왔죠. 그래도 저는요. 제가 79년도 양띠거든요. 20살이 됐을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매집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았어요. 저의 철칙은 매달 같은 양을 매수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한 주씩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0주씩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매달 12주씩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진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타점을 공략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가는 눌릴 수가 있거든요.
누르면서 올라가는 게 그거는 이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번이 고점이냐라는 의심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묻고 있어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사이클인가? 아니면 AI가 만든 새로운 잔기 수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구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진짜 가장 궁금한 점을 볼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최근 삼성전자 단기간에는 강하게 올랐죠. 5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가 26만 8,500원 수준이었고요. 4월 말 종가 대비했을 때 비교를 하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저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팔아야 되나? 그렇지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좋은 종목일수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면서 상승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냐면 단기 수익을 본 투자자들은 일부 물량을 팔고 싶어지고 새로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은 조정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간다, 못 간다 이걸 외치는 게 아닙니다. 딱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추정 장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HBM과 AI에 대한 메모리 삼성전자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는가? 이 3가지가 계속 확인된다면 단기 조정은 오히려 좋은 기회, 추세 안에 숨고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딱 하나라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표가가 나와도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바로 HBM이죠. HBM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 변수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재평가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D램 가격 상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래요. 현재 위치에서 HBM의 고부가 메모리 AI 서버향 제품에서 확실한 성과가 나와줘야지만 삼성전자가 HBM4, 이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SSD 같은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숫자로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고객사가 늘고 있는 건지, 출하량이 늘었는지, 마진이 개선되는 것인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확인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50만 원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목표 주가는 증권사가 일정 기간의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참고 지표입니다. 시장 상황, 금리, 환율, 반도체 가격, 글로벌 AI 투자, 경쟁사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표 주가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보는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요, 개인 주급만으로 움직이긴 힘들어요. 결국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주급으로, 그리고 연기금 글로벌 펀드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싸다가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구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앞으로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저는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HBM 제품 출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꺾이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 장치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 나온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2026년도, 2027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은 시장은
삼성전자의 적정 PER 더 높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만 원대 진입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재평가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립이거든요. 실적은 좋아. 근데 주가는 단기간 급등한 부담 때문에 일정 기간 박스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주가 급등 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실적 발표, 수급, 글로벌 반도체 뉴스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추세가 깨지는지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주가가 마린이 오른 뒤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받거나 주요 이동평균선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건강한 조정이에요. 리스크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피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바로 AI 투자 과열 우려가 나오거나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거나 HBM에 대한 공급 이슈가 생기거나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나빠지면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최근처럼 주가가 빠르게 오른 구간에서 작은 악재라도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큰 장대 음봉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무조건 희망회로보다 실적과 주가 간의 간격 요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항상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은 맞아요. 당장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의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네. 뭐 좋을 때 또 팔아야 되겠다.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AI 시대 메모리 위상이 달라진 거 아닌가? 이 체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과거처럼 낮은 밸류에이션만 적용하는 게 맞나? 이 변화가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순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적이 좋아질 때, 또 하나는 시장이 그 회사를 보는 기준 자체가 바뀔 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이미 좋아지고 있고 성장은 기대감이 받쳐지고 있고 또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 TV, 가전 쪽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원가 부담에 대한 관련 부분, 관세 이슈, 소비 둔화 가능성도 있죠. 파운드리 역시나 TSMC와 격차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요. 분명히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메모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님들 뉴스를 볼 때 단순하게 와 삼성전자 올랐다, 아 내렸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D램과 랜드 가격의 전망, 그리고 그 다음은 HBM4와 고부가 메모리 출하 확대 여부,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여부, 증권사 실적 추적 장치와 목표 주가 상향의 흐름, 이 네 가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중장기 재평가 논리는 계속 살아있어요. 반대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개 이상이 흔들리면 주가는 조금 쉴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올해는 30만 원은 조금 안착해서 무난하게 뛰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 주가 정확하게 시장의 분석과 세 개의 이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같이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옥순이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것은 안전한 투자와 건강한 투자예요.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대표인 만큼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깊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최대한의 타점을 고려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는 종목 아니잖아요. 이미 실적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시장의 평가가 따라오는 구간이에요. 다만 진짜 승부는 앞으로 나올 실적과 HBM의 성과에서 확인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과장 없이 숫자와 흐름 중심으로 계속 분석해서 영상을 업로드 시킬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주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